죽음을 이겨낸 맨발 걷기 치유의 영웅들. 사례 1. 서울의 역세권 남양주 덕소에 사는 74세인 나에게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전립선암 사기 환자이며 암세포가 흉추에도 전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에 통증이 있어 서울중앙보훈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혈액검사와 조직검사, MRI 촬영 등을 했습니다. 비뇨의학과의 혈액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양원 수치가 935가 나왔습니다. 935는 본인은 물론 의사가 놀라 자빠질 정도의 수치입니다. 신경외과에서 MRI 촬영 결과 암세포가 흉추에 완전 전이되어 흉추와 신경이 새까맣게 나왔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화장실은 기어가야 했고 서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비뇨의학과와 신경외과의 종합진단 결과 의사 선생님 말, 환자분은 의사로서 의학적으로는 더 손을 쓸 수가 없으니 퇴원하여 운명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은 나는 집에 돌아와 누워 지내며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만의 치유요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책 한 권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맨발로 걸어라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용기와 자신을 얻었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일어설 수가 없어서 수없이 넘어지며 걸음마 연습을 했습니다. 이후 집 앞에 있는 금대산에서 흙길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금대산 맨발 걷기 코스는 편도 4km입니다. 퇴원 후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MRI 촬영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처음에는 암세포가 척추 속을 완전 점령하여 척추 속과 신경들이 암흑같이 새까맣게 죽어 있었는데 그날 검사 결과는 의사도 놀라고 나도 놀랐습니다. 척추 속 새까맣게 된 부분과 신경들이 새로 하얗게 정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도 죽었던 신경이 새로 정상으로 되살아나는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뇨의학과 의사 역시 전립선 특이양원 수치가 935까지 올라가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0.5로 떨어져 정상 수치 범위로 돌아왔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맨발 걷기 5개월 후에는 수치가 0.008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발현은 모두 맨발로 걸어라의 책 덕분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교수님 책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도 흙길을 맨발로 걸으면 삽니다. 흙길 맨발 걷기 운동은 참 좋은 운동입니다. 위 박성태 교수의 깨끗하고 완벽한 암치유에는 아래의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등산화를 벗고 마침내 맨발로 걷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맨발을 통하여 땅속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오르면서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게 되어 암의 근원적인 원인이 해소된 것이다. 둘째, 병원에서의 치료 불가 판정이 오히려 맨발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다. 항암이나 수술 또는 방사선 조사가 없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용이하게 암세포를 해체할 수 있었다 하겠다. 셋째, 신선한 야채와 해산물 중심의 섭생과 가족들의 완벽한 치유의 환경 조성과 스트레스 프리의 평화롭고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도 빠른 치유의 일조를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체의 약물이나 방사선을 쓰지 않은 깨끗한 상태에서 오로지 맨발로 걸으며 암을 치유한 것이다.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를 통해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키고 치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다. 진정 조물주의 치유의 섭리가 여기에 작동한 것이라 하겠다. 사례 2. 실제 2020년 7월 말기 자궁육종암으로 림프, 폐까지 전이되었다는 판정과 함께 당시 6개월의 여명을 선고받은 A씨는 일단 수술로 가능한 부위를 다 도려내고
폐 부위는 6개월간 오차에 힘든 항암까지 마쳤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등산화 끈을 동여매고 분당의 불곡산을 다녔다. 그러나 3개월 후 병원 검진 결과 꼬리뼈까지 암이 전이되고 절망적인 상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6개월간 시체놀이와 같은 2차 항암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다 그녀는 맨발 걷기 칼럼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그녀는 병원에서 그 공격적이던 자궁 육종암이 마침내 휴지기로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매일 불곡산에서 오전 5시간을, 오후에 3시간을 맨발로 걷고 접지하며 맨발의 치유를 진행한 결과이다. 등산화를 신고 산을 다닐 때에는 암세포들이 맹렬하게 번지며 생명을 위협하였으나 그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걷고 접지한 이후 마침내 암세포들은 힘을 잃고 비활동성으로 소멸되어 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와 변화를 뚜렷이 목격하고 있다. 사례 3. 부산에 사는 남성 B씨의 경우는 간암 판정을 받았다가 맨발 걷기로 치유의 기적을 일군 사례다. B씨는 간암 진단을 받은 다음 달에 간의 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그렇게 간 절제 수술을 받았음에도 1년 6개월 동안 5차례나 암이 재발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맨발 걷기를 알게 된 후 그는 매일 하루 2차례씩 맨발로 걸었다고 한다. 그 결과 6개월여 지난 후 그는 건강검진에서 간암이 치유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사회생활에 복귀하였다. 부수적으로 그는 50견 통증과 손가락 관절이 잘 안 굽혀지는 손가락 경직 증상까지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한다. 맨발로 걸어 모든 암이 치유된다고는 물론 단언할 수 없다. 실패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맨발의 치병에 전념하지 않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며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투병하는 이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오로지 맨발을 믿고 맨발로 걷고 맨발로 사는 경우 위 사람들처럼 치유가 일어났다. 적어도 더 이상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제1부 맨발로 치유하라. 제1장 맨발 걷기 치유의 이치. 천지인의 이치와 맨발 걷기. 인간은 지구의 땅을 맨발로 밟고 살며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야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조물주가 설계해 놓으신 천지인의 이치이자 인체의 작동 원리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도체에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살고 있다. 사는 곳은 지면과 멀리 떨어진 고층의 집이나 건물이다. 거기에다 우리가 걷는 길은 대부분 땅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인조잔디 등으로 철저히 포장되어 있다. 그 결과 소위 전자의 결핍 현상이 심해져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염증과 만성질환의 질곡에 빠져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놀랍고도 단순한 해법은 맨발 걷기이다. 20여 편의 임상 논문들을 통해 밝힌 접지 이론이 그를 뒷받침한다. 맨발로 땅을 접지할 때 땅 속의 자유전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생기는 변화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지의 항산화 효과. 땅 속에 무궁무진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만나 중화된다.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자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각종 만성질환들을 예방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접지의 혈액희석 효과. 자유전자는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를 올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무서운 심혈관 질환, 뇌질환들을 예방 치유한다. 셋째, 생성 촉진 효과. 자유전자는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을 생성 촉진하여
삶의 활력을 충전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당뇨를 예방하는 등 활기찬 생명활동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천연의 신경안정 효과. 자유전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진정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염증과 통증의 치유 효과. 또한 땅 속에서 자유전자를 받아 그 전자들이 세포의 원자에게 궤도를 도는 짝 잃은 전자들인 활성산소의 잃어버린 짝을 찾아줘 정상세포로 바뀌게 함으로써 염증과 통증의 원인을 해소한다. 여섯째, 면역계의 정상작동 효과. 더 나아가 몸속으로 들어온 자유전자는 우리의 면역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케 충전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킴과 동시에 각종 자가면역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맨발을 통한 땅과의 접지를 통해 땅속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인체의 모든 생리적 작용을 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박은 초목들이나 야생의 동물들처럼 건강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땅속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로 부른다. 바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의 핵심 요소이다. 대한민국 사냐는 맨발 걷기의 최적지.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금수강산이다.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이 땅은 세계 최고 품질의 인삼이 키워지고 세계 최고의 한우가 길러지고 세계 최고의 배와 사과, 무 등이 생산되는 땅이다. 우리는 그러한 땅에서 건강한 사냐의 기운을 맨발로 고스란히 받고 있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건강과 치유의 조건을 향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았고 보고되지 않은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사례들은 음양이 맞붙있는 멋진 사냐가 있는 한국이었기에 가능한 이야기들이다. 과학적 이론으로 입증된 맨발 걷기의 효능. 한국인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26%가 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 심혈관 질환 등 현대 문명병의 사망자 수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람들은 질병의 공격 앞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근원적인 전염병의 예방과 면역력 증강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예방책 없이 오로지 사후적 수단인 대증적 치료 약물과 주사제의 개발에만 급급하고 있다. 반면 맨발 걷기를 통해서는 깜짝 놀랄 만한 치유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뇌질환은 물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을 치유한 사례에서부터 일상의 변비나 피부염, 비염, 이명증, 치주염, 손발 저림을 치유한 사례, 모발이 재생된 사례까지 다양하다. 일상의 소소한 질병들로부터 암, 심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들까지 맨발 걷기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맨발로 걸으며 자신은 물론 맨발로 걷는 주변 사람들까지 단기간에 놀라운 건강 증진 효과를 경험한 것을 확인해왔다. 그 과정에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는 삶의 원형이자 정밀한 과학의 영역에 있는 건강 증진의 비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이론 체계를 확립해왔다. 그 첫째는 지압이론이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 위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자연의 진료들이 우리의 발바닥에 산재해 있는 온몸 장기의 지압점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압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둘째는 접지이론이다. 나무나 동물들은 물론 무생명체들은 땅을 맨발로 밟고 살아야
그 생리적 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의 통찰이다. 바로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생체 안으로 올라와 아래의 각종 생명활동에 촉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거기에다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작용, 혈액 펌핑 작용, 발가락의 꺽쇠 작용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건강한 생리적 활동을 담보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영역을 넘는 인류 건강 증진의 정밀한 과학이다. 숲길은 자연치유 종합병원. 맨발로 걷는 우리에게 숲길은 최고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아픔이 나아지기 때문이다. 숲길은 병원과 달리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입원이 되어 입원 수속이 필요 없고 병원비도 없다. 당연히 의료진도 없고 약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 그래서 숲길은 자연치유 종합병원인 것이다. 2013년 미국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팀은 숲길 맨발 걷기에 따른 접지의 혈액 희석 효과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접지했을 때 혈액의 점성이 접지 전보다 평균 2.7배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 역시 평균 2.68배가 빨라진 것으로 발표되었다. 맨발 걷기는 완벽한 천연의 면역 항암제이자 무해한 혈액 희석제이자 항노화제일 뿐만 아니라 천연의 신경 안정제이기도 하다. 또 항염증제이기도 하고 면역 증강제이기도 하다.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씩 밟고 걸으면 아픈 곳들이 신기하게 나아진다. 건강한 이들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몸이 불편한 이들은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받게 된다. 많은 이들의 간암, 갑상선암, 유방암, 혈액암, 흉수암, 전립선암, 담도암 등이 맨발 걷기로 치유되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이 호전되는 이들도 있었고, 족저근막염과 무릎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등 근골격계 통증이 완화되는 이들도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만성두통, 안구건조증, 비염, 이석증, 이명증까지 질환을 가리지 않고 맨발 걷기는 효과를 증명했다. 심지어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이 맨발로 땅과 자갈지 앞보도를 걷자 수개월 만에 왼뼘부터 왼목, 왼팔, 왼발까지 순차적으로 풀려내린 경우도 있었다.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하며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던 어떤 회원은 오로지 땅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약물을 다 끊고 사투와 같은 노력으로 맨발 걷기를 3개월여 실천한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맨발 걷기를 통해 불안의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밝고 환한 세상을 마음껏 구가하게 된 것이다. 당신의 땅은 안녕하신가? 최근 새로 짓는 대도시의 신설 아파트들은 아파트 땅 지하에 주차 공간을 가득 채워 만든다. 그리고 그 주차 공간 위에 관상용 정원이나 흙길을 만든다. 주변 팔방이 포도블록과 아스팔트로 막혀 흙길은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러한 땅에 전자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땅에는 생명의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신의 땅은 안녕하신가라는 질문이 시작된다. 접지를 통해 신체의 전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가 묻혀 있는 땅 또한 맨발 걷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흙길이나 황토길을 만들면서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제조한 접착제 등을 섞은 흙을 포설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의도 색강에는 500m에 달하는 마사토길이 새로 조성되어 있었다. 그 땅은 어떠한 인공 소재도 가해져 있지 않아 자유전자들이 펄펄 살아있는 듯했다. 지난번 방문한 원주시의 운곡솔바람 숲길도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어우러진 달디단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 조성되어 있었다. 대모산이나 치유의 성지인 금대산, 불곡산 등의 흙길, 황토길도 자유전자의 포고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바닷물이 찰랑대는 전국의 해변가나 아름다운 갯벌길 또한 그러하다.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한다. 평생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온 그들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못한 탓에 몸속 곳곳에 발현된 염증을 달고 살아간다. 이러한 염증은 어느 날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고혈압, 고혈당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또한 딱딱한 구두를 신고 걸으며 살아왔기에 근골격계 곳곳에 질환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자칫 치매와 파킨슨병 등 상상하기 싫은 고약한 질병들의 엄습도 예상할 수 있다. 살아있더라도 병석에 누워있거나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는 삶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삶일 수가 없다. 70세부터 병상에 누워있다가 90세에 죽는다고 가정해보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그 원인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평생 부도체의 합성 소재 신발을 신으며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자유전자의 몸속 유입이 근절된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전자의 유입이 차단되면 혈액 속 적혈구에 제타전이가 내려가 적혈구의 세포들이 엉겨붙는 혈전 현상이 초래된다. 그 결과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우는 심혈관 질환, 뇌질환의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얼마 전 타계하신 고 이건희 회장이 바로 이런 경우였다. 아무리 우수한 의료진이 24시간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몸 혈액 속 혈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맨발로 땅을 단 10분만 밟아도 그 끈적끈적하던 혈액이 물처럼 묽어진다는 것을. 이는 땅속 자유전자의 유입 덕분이다. 그렇기에 모든 답은 땅과의 접지 회복에 있다. 아름답게 살다 깨끗이 지는 동백꽃처럼 목련꽃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자의식 강한 모습으로 한사코 하늘을 향해 봉오리를 치켜 올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은 피어난 지 겨우 5일 만에 진다. 누렇게 변색하여 하염없이 땅에 떨어진다. 그 순백의 고결함을 잃어버린 채 누렇게 편에 떨어진 모습은 보기에도 딱할 정도다. 그에 반해 동백꽃은 어떤가? 정열의 꽃 동백은 나무에서 화사하게 피어난다. 그리고 떨어질 때 조금도 그 자태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툭 떨어지고 만다. 절정의 순간에 한 줌 미련 없이 꽃잎을 간직한 채 통째로 떨어지는 동백꽃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을 연상케 한다. 우리 인생을 한번 비교해보자. 한평생 귀한 삶을 살다가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암에 걸리고 뇌졸중, 당뇨, 치매 등에 걸려 그때부터 병원, 요양원을 전전하며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 아름답고 당당하던 권세도 권위도 어느 날 참담하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그 모습은 목련의 최후를 닮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맨발 걷기를 유지하면 마치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가 죽을 때가 되면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뚝 떨어지듯이 우리도 술을 다할 때 한순간에 깨끗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동백꽃의 마지막 일생에서 우리는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의 예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우친다. 제2장 맨발 걷기, 생과 사를 가른다. 사례 3년 전 당시 94세의 고령이셨던 저자의 장인어른은
여름 한 달 이상을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 이에 가족들은 임종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저자는 장인어른께 접지를 시켜드리면 살아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방법을 실천하였다. 놀랍게도 장인어른은 접지시켜드린 지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건강을 되찾으셨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을 더 건강하게 지내신 장인어른은 2022년 9월 초 어느 날 아름답게 이승을 떠나셨다. 떠나시기 이틀 전에도 저자와 건강한 음성으로 통화를 하셨다. 장인어른은 평소와 같이 댁에서 장모님께서 준비하신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주무시다. 그날 밤 아무 일 없으셨다는 듯 편안하게 떠나셨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무시듯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장인어른의 별세는 수를 다하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맨발 걷기 2개월, 말기암 치유의 기적. 덕소 금대산을 맨발로 걸어 2개월 만에 말기 전립선암에서 치유되었다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74세로 서울교통공사 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박성태 씨였다. 저자가 전한 맨발 걷기로 생명의 기적을 얻었다는 박성태 교수의 전화를 직접 받고 통화 내내 가슴 속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사연이 입증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 암 환자들조차도 맨발 걷기를 실천하면 불과 몇 달 만에 기적과 같은 치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청계산 이주선 씨의 사례도 그러하다. 그는 말기 간암에 암세포가 폐, 림프까지 전이되어 한 달밖에 더 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후 병원에서 강제 퇴원되었지만 맨발 걷기를 실천하여 몇 달 만에 암이 완치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저자가 맨발 걷기를 연구하게 한 운명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땅은 치유한다. 두산백과는 현대인의 질병인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등 90%는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고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에 활성산소를 없애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모든 현대 문명병의 원인이라고 말해왔고 맨발로 걷고 접지함으로써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키자고 외쳐왔다. 그 증거는 접지 시 몸의 전압 측정 실험이 극명히 보여준다.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 몸의 전압은 100에서 600mV에 달하는 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과 접지하는 순간 그 전압은 0V로 떨어진다. 맨발로 걷거나 땅과 접지할 때 몸 안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들이 땅 속으로부터 우리의 몸 안으로 올라온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만나 중화되고 소멸된다. 이로 인해 암,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해소되고 따라서 그러한 병들이 치유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어느 한 회원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웠던 듯하다. 그녀의 고통은 7년 전 뇌하수체에 생긴 뇌종양의 제거 수술을 하며 시작됐다. 그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왼쪽 눈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과다 복용하여 당뇨병이 생겼다. 급기야는 원인 모를 고열과 두통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 2주간의 고단한 각종 검사를 거쳐 다발성 혈관염이라는 새로운 병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뇌종양이라는 암의 발병이 그러한 고통의 시작이었다. 몸 안에 쌓인 독소인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배출되지를 못하여 몸 안의 성한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그녀의 뇌하수체에 암으로 변이한 것이다. 전자의 결핍 상태가 지속되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 뇌세포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뇌종양 수술 후 항암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 여러 약물들이 투약되었을 것이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땅과의 접지는 차단되어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 등 몸 안의 독소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몸 안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태를 치유하려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몸 안의 전자결핍 상태를 해결할 자유전자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녀도 맨발 걷기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달여를 맨발로 걸었다. 뇌종양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 각종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며 그렇게도 자신을 괴롭혔던 전자결핍 상황을 마침내 맨발 걷기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첫째, 당화혈색소가 9.0이었는데 6.6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셋째, 운동화를 신고 산둘레길을 2시간씩 걸으면 통증이 와서 걷다가도 멈칫하였는데 신기하게 맨발 걷기는 2시간을 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넷째, 보는 사람마다 얼굴 톤이 굉장히 밝아졌다며 물어봅니다. 다섯째, 류마티스 환자가 겪는 조조강직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치유의 해결책은 바로 땅에 있다. 우리 모두가 맨발로 접지해야 할 이유이다. 제3장 맨발 걷기 치유의 지혜. 인간이 수천 년을 찾아 헤맨 항노화의 불로쳐. 위 사진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대조하고 확인해보라. 1년 전의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과 검버섯들이 얼굴 가득했다. 그런데 맨발 걷기 1년 후에는 그 주름들이 다 펴지고 검버섯 역시 다 사라져 있다. 이러한 변화가 놀랍지 않은가? 맨발 걷기라는 불로쳐. 바로 그 비약의 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많은 항노화와 회춘의 사례들이 있다. 얼마 전 여의도 색강에서 진행한 맨발 걷기 강연에 참석하였던 75세의 한 여성 회원은 자글자글했던 목주름살이 맨발 걷기를 진행한 1년 만에 깨끗이 펴졌다는 증언을 했다. 목을 감쌌던 옷을 풀어 목의 피부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회춘의 증거인 셈이다. 일산의 78세 여성은 지난 30여 년간 안 들리던 왼쪽 귀의 난청이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좋아지며 다시 귀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맨발로 걸으면 얼굴이 맑아지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에서 비롯되는 항노화의 메커니즘이다. 맨발 걷기로 새로 머리가 나고 검은색으로 바뀌거나 피부에 주름이 펴지고 검버섯이 없어지거나 안 들리던 귀가 잘 들리고 눈이 밝아지는 등의 항노화 현상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맨발 걷기를 통한 혈액 희석 효과로 비롯된다는 통찰이다. 우선 평소 신발을 신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사는 우리 현대인의 몸은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높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혈액의 점성이 일정 한도가 넘으면 혈전이 생겨 급성 심정지나 심장마비, 뇌졸중, 뇌출혈 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일상에서 혈액순환의 장애를 초래함은 자명한 이치라 하겠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체기관 정보에 의하면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 등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운반하여 신장을 통해 배설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모세혈관까지 포함해 온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혈액은 이 긴 모세혈관을 돌면서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 세포가 내뱉는 노폐물들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혈액의 점성이 끈적끈적하여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머리 쪽 모낭세포에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마치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듯 머리털도 시들시들해지며 흰색으로 탈색되거나 머리털이 빠지는 탈모가 일어나게 된다. 피부세포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혈액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부세포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영양결핍이 되어 피부가 자글자글해지거나 주름이 잡힌다. 더 나아가 피부의 색소가 탈색되면서 검버섯들이 피어나는 것이다.
귀세포와 눈세포에도 혈액이 돌지 않으면 영양소가 제때 공급이 안 되며 노폐물이 제때제때 걸러지지 않게 된다. 그 경우 귀와 눈이 그 기능을 잃어 어느새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이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세간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치부하지만 맨발 걷기의 관점에서 보면 평소 신발을 신고 살고 집에서도 접지가 차단된 삶을 수십 년 살게 되면서 초래되는 전자 결핍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각 몸의 조직과 세포들의 영양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들이 제때 걸러지지 않으면 조직과 세포들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진다. 그러한 노화 현상을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걷고 접지하면 그 원인인 전자결핍 현상이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혈액이 맑아지고 혈류의 속도가 전 혈관을 다 빠르게 돌며 전 몸의 조직과 세포들에 다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 노쇠 현상이 멈추게 되고 세포와 조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면 당장 혈액이 맑아진다는 사실은 하와이 주주배 클리닉의 의사, 접지에 의한 혈액질의 개선을 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혈액을 우선적으로 채취한다. 이후 환자가 10분간 맨발로 걷게 한 후 다시 혈액을 채취한 후 두 결과를 비교한다. 맨발 걷기 전 검사 결과에서는 혈액의 세포들이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었는데 맨발 걷기를 10분간 진행한 후에 검사 결과에서는 혈액의 세포들이 마치 포도알처럼 늘어서며 점성이 묽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미국의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집에 찾아온 새 손님의 혈액을 채취하고 이후 40분을 맨발로 걸은 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각각의 혈액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 자료에서 두 모습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극적이다. 맨발 전에는 세 사람 모두 혈액 세포들이 엉겨붙어 있었지만 40분 후의 혈액은 세 사람 모두 맑고 깨끗하게 세포들이 늘어서 있었다. 시나트라 박사는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요인인 혈액의 점성을 낮춘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10명의 건강한 성인 피실험자를 모집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는 2시간 동안 그들의 발에 접지선을 연결하여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했다. 접지 전과 후에 각각 혈액을 뽑아 측정을 하였더니 피실험자들의 적혈구의 제타전이, 즉 세포 간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평균 2.7배가 더 커졌고 그만큼 혈액의 점성이 묽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혈액이 묽어진 만큼 당연히 혈류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정확히 10명 평균 2.68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 각 실험에서 맨발로 걸은 지 10분 후, 40분 후, 또 접지한 지 2시간 후 혈액의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졌음은 온몸에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모세혈관에 혈액이 적정하게 돌게 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각 조직과 세포에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노폐물들이 원활하게 회수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머리가 새로 발모되거나 검게 변하고 얼굴의 피부나 목살에 주름이 없어지고 피부에서 검버섯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눈이 잘 보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젊음의 항노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맨발로 걷는 한 우리는 접지에 따른 혈액 희석 효과로 무서운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됨은 물론 각 세포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면서 머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얼굴도 탱글탱글하고 눈도 귀도 밝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항시 또렷한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우리의 맨발 걷기는 전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찾아 헤매었던 불로쳐 그 항노화의 비법이라는 사실에 통찰이자 재확인이다. 접지권 입법으로 여는 거주지 맨발 걷기 시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권과 환경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하나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상 주거단지 주변이나 근린공원을 덮고 있는 부도체의 아스팔트, 우레탄, 야자매트를 걷어내어 흙길 보행로를 확보할 권리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접지권이라는 원래 우리 모두가 보유한 인간이 땅을 밟고 살 권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땅을 맨발로 밟는 것은 수많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군 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은 정책 제안을 한다. 첫째,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산책로 중 일부를 흙길로 변경 조성하고 세족시설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정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둘째, 거주지 주변의 근린공원이나 천변 보행로 등에 깔려있는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 등을 일부라도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의 마사토, 황토길 등을 깔아 주민들이 언제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셋째, 크고 작은 등산로와 숲길에 깔려있는 외국산 야자매트를 걷어내어 숲길을 찾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흙을 밟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야자매트들을 철거해주기 바란다. 이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초의 접지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도입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거주지의 주변에서 언제든 맨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이다. 저출산 위기, 난임을 해소하는 맨발 걷기가 답이다. 우리 사회 저변에는 출산을 하고 싶어도 잉태가 어려운 젊은 쌍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싶다며 병원을 전전하는 난임 인구는 연간 약 23만 쌍에 달하고 있다. 그중 출산에 성공한 경우는 12%에 그친다. 여전히 약 20만 명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시술 과정을 반복하며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왜 잉태에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는 출산율 저하의 환경적 요인이 남성의 정자운동성이 감소하고 여성의 난자 배란 빈도와 배란의 질이 감소 저하되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맨발 걷기를 하면 인간의 생리적 활동이 증강되고 정자의 활동성이 증가되고 배란의 질도 향상된다. 실제로 44세의 한 동갑내기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4번에 걸쳐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 5번째의 시험관 아기 시술에 마침내 성공,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였다. 또 결혼한 지 각각 9년, 4년 된 두 쌍의 젊은 부부도 그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저자의 권유로 맨발 걷기와 접지를 시작한 이후 모두 곧장 임신에 성공, 최근에 건강한 아기들을 출산하였다.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의 수돗물 접지. 나는 숲길을 맨발로 걷으며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를 누리고 산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즐겁고 건강하다. 맨발로 걸으며 발바닥아치의 스프링 효과와 혈액 펌핑 효과로 온몸 전체에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며 근골격계의 통증들이 해소되어지고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면역력이 강화된다. 감기, 독감 바이러스의 침투에 강해지고 몸과 정신이 당당해지는 이유이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완화시켜주고 염증과 통증의 해소를 촉진한다. 한마디로 신체와 정신 모두의 건강한 삶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꼭 숲길을 맨발로 걸어야만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들 한다.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를 동시에, 더 나아가 그 승수 효과를 누리려면 맨발 걷기가 으뜸이다. 다만 그 이외 지압 효과는 못 얻더라도 접지 효과를 얻기 위한 보완적인 방법을 들라면 집 안에 들어온 접지선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방법을 들게 된다. 얼마 전 수도관 접지 실험을 하다가 수도관이 접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수도관을 통해 올라오는 수돗물이 접지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수돗물을 우리의 손이나 몸으로 접하여 접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수돗물을 틀고 샤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공통적인 취미가 바로 집에서 식사 후 그릇을 씻는 설거지다. 놀랍지 않은가? 설거지를 하며 수돗물을 손을 대고 있을 때 그 상쾌함과 유익함을 머리 좋은 제프 베이조스나 빌 게이츠가 놓칠 리 없을 듯하다.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정의 사랑과 애정도 키우고 건강함까지 살 수 있는 설거지야말로 조금은 과장이지만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돈 버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수돗물을 손에 접하는 동안 그 자신들이 땅으로부터 수돗물을 통해 올라오는 자유전자로 인해 첫째, 몸속의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몸 안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둘째, 한 10분만 설거지를 해도 혈액에 제타전이가 올라가 혈액이 맑아지고 셋째,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천연의 신경안정제 역할까지 하고 다섯째, 통증과 염증까지 완화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일까? 설거지에 관한 연구에서 설거지에 정성스럽게 집중할 경우 스트레스가 2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내놓았다. 그럴듯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들은 부자들이 흔히 겪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현대 문명병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지도 모르겠다. 주방, 수영장, 목욕탕에서도 접지 효과를 누려라. 우리가 현대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지하며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수돗물에 손을 대고 있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수도관이 잠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거나 또는 욕조의 물을 받은 후 접지선을 연결하여 목욕을 하면 마치 자연 속 냇물이나 호수에서 접지하며 목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조에 받은 물 속에 접지선을 연결하거나 샤워부스를 담그고 손을 그 물 속에 대면 접지 확인기에 파란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전압계로 측정한 몸의 전압도 접지전 300에서 400mV에서 접지된 수조에 손을 넣자마자 즉시 몸의 전압이 0V로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수돗물의 접지 효과를 뚜렷이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당연히 접지된 목욕으로 활력과 젊음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또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의 분비가 안정화되면서 숙면과 함께 불안, 초조, 과민 현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믿어진다. 제2부, 현장의 감동과 환호.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평생을 앓아온 고질병과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던 말기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감동과 환희는 도무지 저자의 문장만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에 기적을 맛본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 수많은 사람의 사연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생명과 건강을 되찾게 되어 외치는 한 명 한 명의 환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절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암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갑상선암은 물론 중증 당뇨병까지 나아지다. 저는 7년간 혈당 수치가 350을 오르내려 혈당약으로 혈당 지수를 조절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상선 왼쪽 부위에 암이 발견되었고 수술 날짜까지 받았습니다. 워낙 중증이었기 때문에
갑상선 두 쪽을 다 떼어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도 진찰을 해보았으나 동일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의 아내가 민간요법을 해보고 난 후 마지막에 수술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신 벌침을 5개월 정도 맞았으나 뚜렷한 차도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교우 한 분이 맨발로 걸으면 자연 치유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그때부터 당뇨약을 끊고 주 3회 이상 주변의 대모산, 남한산성 등을 정상까지 맨발 산행으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산 계곡자갈길 등도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이 부딪혀 깨지기도 하였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곤 하였습니다. 겨울에도 가능한 맨발로 걸었고 심지어 영하 20도를 웃돌게 추워도 맨발 샌들을 신고 지냈습니다. 양말은 물론 신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감기도 일체 걸리지 않았고 2달여 만에 어느새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 수치인 100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갑상선암 검사를 해볼까 하였지만 이미 혈당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굳이 암 검사를 해볼 이유가 없었고 그날 이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약 한 톨 먹지 않고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갑상선암도 완치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결국 저는 우리 인간에게 땅을 밟고 사는 것에 만병의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관계없이 인간에게는 좋은 피의 생성이 중요하고 그러한 좋은 피를 온몸에 잘 순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비결은 바로 맨발로 걷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맨발 걷기와 맨발 산행을 통하여 저와 같이 완치되는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권하는 바입니다. 담낭암이 7개월의 맨발 걷기 후 사라지다.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무조건 흙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는 암이라는 병이 힘을 쪽 빠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 저는 늘 진땀도 나고 엄청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당 모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장장 6시간에 걸쳐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쓸개에 종양이 있다고 판명났습니다. 일 때문에 맨발 걷기는 자주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 결과 검진을 다시 했을 때 쓸개에 종양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쓸개에 종양이 없어진 것은 맨발 걷기 7개월 만이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니 첫째는 힘이 나고 둘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도 피곤한 줄 모르고 셋째는 눈 안구 건조증이 사라지고 넷째는 변비로 인해 3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기상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시원한 쾌변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체력이 좋아지니 제 몸의 종양인들 저절로 없어진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쉬운 것은 흙 밟는 게 이토록 좋은 건데 왜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신발을 신고 일을 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 주위에서는 제가 암 환우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솔직하게 털어놓아 속이 후련합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을 듣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든 이겨내고자 캄캄한 밤중에 맨발로 산길을 정신없이 걸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금은 몸이 날개가 달린 듯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에서의 탈출. 약 먹어도 높게 나오던 혈압 수치가 좋아지다. 저는 올해 6학년이 갓된 토끼띠 남성입니다. 산을 좋아해서 젊은 시절 전국 명산을 두루 다니며 체력을 다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맨발하시는 분을 보고 치유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분이 고혈압 약을 계속 강도 높게 올리는 게 겁이 나서 꾸준하게는 못해도 일주일에 2~3번은
맨발 걷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렇다 할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최근 매일 꾸준히 40일을 빼놓지 않고 해보니 혈압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120에서 130대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치유의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외에도 왼쪽 눈에는 비문증이 있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늘 걱정하던 고혈압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있기에 늘 생기 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 먹어도 높게 나오던 혈압 수치가 매일 맨발 걷기 10,000보씩을 하고부터는 정상으로 되어서 기쁩니다. 뇌출혈의 편마비와 수두증, 맨발로 일상을 회복하다. 저는 과거에 뇌출혈로 쓰러져 주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큰 대동맥 출혈이 있어서 상태가 호전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중환자실 치료 이후에도 여러 차례 뇌경색 시술을 받았으며 수두증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와서 처음엔 걸을 수조차 없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오른쪽 눈에도 혈관이 막히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안과 수술도 하였으며 병원에서 4개월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었지만 어깨도 탈골되어 있었고 왼쪽 편마비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안과 검진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진하는데 퇴원 후 첫 검진에서는 눈 혈관이 아직도 많이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맨발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 후 다시 한 정기검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이나 기계적인 치료 없이 저처럼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된 사례는 의학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뇌 상태를 정밀 검사해보자고 해서 대퇴동맥을 절제하여 혈관에 조영제를 넣어 혈관을 검사하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혈관 정밀 검사에서도 혈관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산행하였습니다. 잘 펴지지도 않던 왼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혼자서 운전하여 병원도 다니고 어린이집 운영도 하고 웰다잉 전문 강사 자격도 취득하여 활동 중입니다. 맨발로 걸어라라는 책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맨발로 걸어라라는 책을 선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눈과 코, 귀와 입 질환도 맨발로 모두 오케이. 백내장도 깔끔히 나은 맨발 걷기. 이제는 손녀와 함께 친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4년째 맨발 걷기를 하는 친구 한 명이 맨발로 땅을 걸으면 제일 먼저 눈이 좋아진다며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신발을 벗고 마사토 땅을 걸었는데 발바닥은 조금 아프지만 느낌은 너무 좋았습니다. 여행을 가면 잠을 설치는데 그날 밤 숙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2시간씩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흐려 보이던 사물이 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백내장을 앓고 있어서 수술까지 예정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백내장도 자연 치유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맨발 걷기 이후 의사 선생님 말씀이 백내장 수술 안 해도 되겠다며 1년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안구건조증으로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 투여해왔는데 안구건조증도 괜찮다 하시며 처방을 안 해주셨습니다. 앓고 있던 역류성 식도염도 완치되었고 수족냉증도 나았습니다.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 제 몸이 절로 건강해졌습니다. 제 손녀도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는데 맨발로 걷고 난 후 밝고 적극적인 아이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손녀는 맨발 걷기 후 늘 달고 살던 감기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맨발의 위대함을 손녀를 통해서도 증언해 봅니다.
난청, 이명, 불면, 탈모까지 맨발로 나아지는 기적이. 저희 동네 분들 중 78세 여성 한 분은 30여 년 이상 오른쪽 귀가 안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귀가 들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막힌 부분이 미세하게 뚫렸는지 조금씩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78세 정도의 연령대이면 대부분 치유되는 과정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어르신은 빠르게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수면제 없이는 잠에 들지 않아 늘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맨발 걷기 이후부터 숙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2개월 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머리를 감으실 때도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지시던 게 거의 소량으로 빠지시는 등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아지고 계십니다. 난청, 불면, 탈모의 고통에서 생생하게 벗어나신 것입니다. 얼굴빛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실제 난청도 해소되시고 불면증은 물론 탈모 현상까지 방지할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아깝고 확실한 치유법이라서 노년까지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면 강권을 해서라도 맨발 걷기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외식이나 값비싼 생활용품보다 더 유익하고 보람있는 활동이 될 것이니 맨발 걷기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배출이 잘 되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대소변으로 배출되어 문제가 없지만 흡입하는 산소에 쓰고 남은 찌꺼기인 활성산소는 어떻게 할까요? 심장이 뛰는 한 발생되는 정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잘 흐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의 중요성이 요즘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책에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것 말고도 다양한 치료 사례들이 있습니다. 암을 극복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골다공증 수치가 좋아지고 고혈압, 당뇨병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지요. 병원에서 주는 처방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맨발 걷기와 건강한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